순애 65세 씨의 하루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남편 민호 67세 씨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손주들의 등원 준비를 돕고 저녁 식탁에 오를 반찬을 정성껏 다듬는 일. 그녀는 집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가장 헌신적인 부품이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일상 속 그녀만의 고독한 갈등이 숨어 있었다. 순애 씨는 어느 날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다가 멈칫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다.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위로 짙게 드리운 기미와 깊은 팔자주름은 20년 전의 순애 씨를 완전히 지워버린 듯했다. 그녀의 내면은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가족들은 순애 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남편 민호 씨는 30년 전 사업 실패로 생긴 거액의 빚을 순애 씨가 악착같이 갚아준 덕분에 재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성공 후 민호 씨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는데 시간을 보낼 뿐 순애 씨의 낡은 옷이나 거칠어진 피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엄마의 헌신적인 돌봄에 감사했지만 엄마의 존재는 마치 공기처럼 늘 그 자리에 있는 배경처럼 여겼다. 순애 씨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와 흔적이 가족들에게는 존재 가치가 아닌 낡은 물건의 흔적처럼 취급된다는 사실에 조용히 상처받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오랫동안 삭혀온 내가 더 이상 여자로서, 아내로서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깊은 씨앗처럼 박혀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딸 미연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가족 모두가 모여 야외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했다. 순애 씨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짙어진 기미와 주름을 가리기는 역부족이었다. 기념 촬영을 하는 순간 순애 씨의 옆에 서 있던 아들 준호가 무심코 툭 던진 말이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엄마, 사진 찍을 때만이라도 선크림 좀 제대로 바르지 그랬어. 얼굴이 너무 진해 보여. 아들은 아기가 없었다. 그저 사진을 예쁘게 남기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순애 씨에게 당신의 겉모습이 우리 가족의 완벽한 순간을 망쳤다는 무언의 비난처럼 들렸다. 더 큰 상처는 남편 민호 씨에게서 왔다. 자식들의 눈치를 살피던 민호 씨가 하여튼 여자들은 나이 들수록 관리를 안 해. 애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덧붙인 것이다. 그 말에 순애 씨는 억장이 무너졌다. 이 기미와 주름이 누구를 위해 생긴 흔적인데 30년 전 민호 씨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순애 씨는 한여름 땡볕 아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 햇볕을 가릴 새도 없이 일해야 했던 그때 그녀의 피부는 무참히 망가졌다. 그 기미는 가족을 지켜낸 훈장이자 희생의 기록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녀에게 관리하지 않은 죄로 되돌아왔다. 식사 내내 순애 씨는 입을 닫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갈등의 씨앗이 터져 나오며 그녀는 자신이 가족에게서 철저히 고립되었음을 느꼈다. 가족 모임 후 순애 씨는 며칠 동안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상도 차리는 둥 마는 둥, 집안일도 최소한만 했다. 가족들은 그녀가 삐쳤다고만 생각했지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골마 터졌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순애 씨는 거울을 닦고 또 닦았다. 아무리 닦아도 거울 속의 기미와 주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정말 늙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순애 씨는 식탁 위에 버려진 바나나 껍질을 보았다. 아침 식사 후 손주가 남긴 것이었다. 문득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다가 바나나 껍질의 놀라운 효능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미백제, 주름 완화 효과,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돈이 들지 않는 버려진 것만으로도 나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라니. 순애 씨는 그날 저녁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결심했다. 그래, 돈이 없어도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나 스스로 나를 돌보자. 이 바나나 껍질이 나를 10년 전으로 되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중요하지 않아. 다만 이 노력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야. 그녀의 결심은 단순히 외모 회복을 넘어 가족에게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조용하고 굳건한 의지였다. 그날부터 순애 씨의 비밀스러운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순애 씨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욕실에서 바나나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을 이용해 기미와 주름진 피부를 정성껏 마사지했다. 5분이 10분이 되고 그녀는 껍질이 까맣게 변할 때까지 그 과정에 집중했다. 그녀의 피부는 서서히 아주 미세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기미가 옅어졌다는 물리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돌본다는 행위 자체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물론 남편 민호 씨와 자녀들은 여전히 순애 씨에게 무관심했다. 그들은 여전히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순애 씨에게 뜻밖의 동반자가 생겼다. 방학을 맞아 잠시 와 있던 손녀 지수 씨 모세였다. 지수는 할머니의 옆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할머니, 요즘 화장품 좋은 거 쓰세요? 얼굴이 환해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기미가 옅어진 것 같은데? 지수의 순수한 칭찬은 순애 씨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화장품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순애 씨는 비밀을 지켜달라며 지수에게만 바나나 껍질 비법을 귀띔해 주었다. 지수는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신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멀리 사는 엄마 미연와 삼촌 준호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요즘 너무 예뻐지셨어요. 연애하시나? 이 작은 메시지가 가족들에게 순애 씨의 변화를 알리는 예상치 못한 통로가 되었다. 순애 씨의 변화는 가족들의 미묘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자녀들은 엄마가 늦바람이 났다고 생각하며 걱정 반, 비웃음 반의 태도를 보였다. 특히 남편 민호 씨는 불편함을 느꼈다. 갑자기 왜 유난이냐? 늙어서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는 게 보기 안 좋다며 퉁명스럽게 핀잔을 주었다. 순애 씨는 다시 한번 상처받았지만 굴하지 않았다. 이때 손녀 지수가 방에서 발견한 낡은 상자 속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와 은행 거래 내역서를 찾아낸다. 그 서류들은 30년 전 민호 씨의 사업이 완전히 파산했을 때의 기록이었다. 당시 순애 씨는 자신의 결혼 예물과 전 재산을 팔아 빚을 갚았고 남은 돈으로는 햇볕 아래서 생계를 책임졌다. 편지에는 순애 씨가 친구에게 보낸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얼굴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두렵지만 애들 아빠 기 살려줘야지. 이 기미가 내 죄라면 내가 다 감당할게. 이 서류와 편지는 우연히 자녀들의 눈에 띄게 된다. 자녀들은 엄마의 짙은 기미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막아낸 희생의 흉터임을 깨닫게 된다. 그들이 그동안 엄마에게 무심코 던졌던 말이 얼마나 잔인한 비수였는지 비로소 깨달으며 죄책감에 휩싸인다. 가족이 그동안 외면했던 과거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모든 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녀들이 과거의 진실을 알고 순애 씨에게 사과하려던 바로 그날 최악의 순간이 닥쳤다. 순애 씨가 바나나 껍질 비법을 손녀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을 때 남편 민호 씨가 그 모습을 보고는 나이 들어서 주책이다. 그런 걸로 뭐가 변하겠냐?
보기 흉하니 그만해라. 라며 격하게 화를 냈다. 민호 씨는 아내가 예뻐지려는 행위가 마치 자신에게서 멀어지려는 것처럼 느껴져 불안했던 것이다. 순애 씨는 그 말을 듣고 굳어버렸다. 희생을 몰라준 자식들의 상처보다 평생을 바친 남편의 부정적인 시선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았다. 순애 씨는 눈물을 쏟아내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나도 당신의 아내이고 싶었어요. 예쁜 여자로 자랑스러운 엄마로 인정받고 싶었다고요. 이 기미가 당신 빚 갚으려고 생긴 흉터인데 이제 와서 보기 흉하다고 하면 나는 뭘로 살아야 합니까? 순애 씨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남편 민호 씨는 순애 씨의 격앙된 감정 폭발에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했다. 가족은 완전히 흩어질 위기에 놓였고 순애 씨는 가장 큰 배신감과 절망 속에서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 늦은 밤 민호 씨와 자녀들은 온 동네를 헤매며 순애 씨를 찾았다. 자녀들은 이미 과거의 희생을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과 후회로 목이 메었다. 민호 씨는 순애 씨를 찾기 위해 거리를 걷다가 한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는 순애 씨를 발견했다. 순애 씨의 손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바나나 껍질 몇 개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껍질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민호 씨는 순애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순애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당신의 그 흉터가 우리 가족을 살린 훈장이라는 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그는 순애 씨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순애 씨는 그제야 억눌렀던 감정을 폭발시켰다. 나는 그저 당신의 아내로 다시 살고 싶었어요. 당신의 눈에 다시 여자로 보이고 싶었다고요. 그녀의 고백에 민호 씨는 자신의 이기심과 무심함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 김이 내가 평생 사랑할게.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준 모든 희생의 증표야. 라고 맹세했다. 절망의 순간에 터져나온 진실한 마음과 희생의 가치가 모든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는 클라이맥스였다. 자녀들도 달려와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며 가족은 눈물 속에서 진정한 화해를 맞았다. 이후 순애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가족들은 더 이상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 민호 씨는 습관처럼 순애 씨가 먹다 남은 바나나 껍질을 들고 온다. 여보, 오늘은 내가 마사지 해줄게. 민호 씨는 아내의 얼굴에 바나나 껍질을 대며 정성껏 문질러 주었고 그 시간은 부부의 진정한 소통 시간이 되었다. 자녀들은 엄마의 취미를 응원하며 화장품과 옷을 선물했고 순애 씨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순애 씨는 이제 스스로 깨달았다. 바나나 껍질의 기적은 5분 만에 주름을 펴는 마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돈이 없어도 남편의 인정이 없어도 나 스스로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자기애와 회복의 결심이었다. 그녀의 기미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순애 씨의 얼굴에는 새로운 자신감과 사랑받는 여자의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옅어진 기미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30년 희생의 흉터 위에 피어난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거울 속에는 늙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당당하며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순애 씨가 있었다. 이 사연은 가족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시청자들에게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 바로 가장 위대한 회춘의 비법이라는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